네, 이슈가 나온 종목이 한 종목 있어서 간략히만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잠깐 이제 네이버 실검 상위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그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승리 리스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양현석 대표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물러나는 상황까지 왔고 수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실제로 이제 YG 엔터의 그 기업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엔터주라는 것은 꿈을 먹고 자라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사실상 생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악화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끝없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의혹이 있을 것으로 더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좀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네,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서 이제 반전의 그런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부분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이제 그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불기소 의견, 그러니까 혐의 없음이에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이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오래된 얘기긴 해요. 5년 정도 된 건데 2014년 7월이랑 9월에 그 외국인 재력가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혐의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오래된 거니까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게 소실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석한 이제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봤는데 성매매나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국은 이게 증거법정주의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정말 없었는지 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찰 쪽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물론 지금 양현석 전 대표는 말 그대로 전 대표예요. YG를 물러났어요. 근데 사실은 YG 엔터라는 것 자체가 양현석 대표의 이름 양군을 딴 것이잖아요. JYP 엔터 하면 박진영이 중심이고 SM 엔터 하면 이수만 회장이 이제 중심이듯이 어쨌든 YG 엔터에서 양현석 전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YG라는 이제 회사 자체가 설립된 어떻게 보면은 이유 그 근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꼬리표처럼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번 그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이제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도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추가로 이제 조사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함께 조사되고 있는 게 원정 도박, 그 다음에 이제 환치기 혐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 이제 뭔가 이제 유죄가 판명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다시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도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받는, 그래서 상승폭을 한 7% 정도까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사실은 그 이게 밑에 게 훨씬 더 낫기는 하죠. 이게 성이라는 부분이 결론이 되게 되면 이미지가 깎이는 게 도박이나 마약보다도 사실은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그 당시에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지만 경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YG 엔터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분위기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YG 엔터는 그 엔터주의 어떻게 보면 대형주로서 엔터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YG 엔터가 꺾이면서 다른 엔터주까지 같이 발목 잡고 끌어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YG 엔터가 어쨌든 저점 탈피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엔터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OTT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죠. 지금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외산업체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 한국형 OTT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면은 엔터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드라마가 됐든 예능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요. 그러면 엔터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주가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YG엔터를 접근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 이슈가 앞으로 엔터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것, 요 부분에서만 힌트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는데 좀 그 엔터주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뭐 전망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YG 엔터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YG 엔터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고 최근에 올라온 엔터주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아마 공부하시거나 수익을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